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선옥이 있잖아요. 이선옥입니다. 오늘은 서울역 폭행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역에서 어떤 남성이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러서 광대뼈가 함몰이 되고 눈이 찢어지고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묻지마 폭행, 여성의 혐오 범죄라고 얘기하는 언론 보도들이 있고, 또 SNS에서는 여성의 혐오 범죄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여성의 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동기를 모르는 범죄를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동기가 사실상 없는 범죄,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든지 상관관계가 없는 범죄들을 동기가 있는 범죄와 차별화시켜서 부르기 위해서 언론에서 쓰기 시작한 용어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서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범죄 전문가가 최근에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이 경우에는 그 남성이 치고 갔잖아요. 여성이 그 남성을 향해서 돌아보면서 그 친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 항의에 대한 그 다음 대응 행동으로 이 여성에 대한 폭행을 갑자기 저지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시비가 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묻지마 폭행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남성이 다른 행인들에게도 어깨를 치고 폭행을 저지른 정황들이 CCTV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묻지마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묻지마 폭행은 아니다, 그런 분석을 범죄 전문가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이라는 것도 우리가 엄밀하게 보지 않고 남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죠.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여성혐오 범죄냐, 결론부터 말하면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이전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었던 영상이 확인됐죠. 혐오 범죄나 증오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혐오 범죄는 증오 범죄에 가깝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오 범죄를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해서 가중 처벌을 하죠. 혐오 범죄라고 얘기할 때는 특정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 평소에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에게는 감정이 없지만 그 정체성 집단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메시지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 관계가 없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인에게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중국인들은 다 바이러스야, 중국인들은 다 너네 땅으로 돌아가,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범죄인 거예요. 이번 서울역 폭행 사건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가 다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닙니다. 2016년도 강남역 살인 사건 때도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범죄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성운동계나 여성들은 여자라서 죽었다, 여자라서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여성 혐오라는 범죄 개념이 순식간에 확 퍼졌습니다. 서울역 폭행 사건도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행인데, 그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 사회적인 관리, 이런 문제가 해결책으로 혹은 이 범죄 예방 조치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사실상 더 우세한데요, 이것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고 반발이 또 지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 여성이 내가 남자였어도 나한테 그렇게 했겠느냐, 건장한 남자거나 남자랑 같이 있었어도 그렇게 했겠느냐, 물론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남성의 앞의 행적을 보면 남성에게도 시비를 걸었고, 만약에 그렇게 쳤는데 대응한 사람이 왜소한 남성이거나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대상이었다면 똑같은 반응을 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섣부르게 여성혐오 범죄라고 단정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다가오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성 혐오 범죄 혹은 여성에 대한 증오 범죄라고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는 여성들이 나는 여자라서 늘상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라는 필요 이상의 공포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범죄의 대상은, 그리고 우발적인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성별 비율로 보면 남성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래요. 성별의 문제로 여성들이 필요 이상의 공포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언론들이 그런 면에서 아쉽고, 여성 운동가들도 여성들에게 공포를 가지게 하는 면에서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범죄를 정치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행이라는 많은 범죄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여성 혐오 범죄다, 여성 혐오라는 개념을 대대적으로 들고 나오면서 사회 문제화하고 의제화로 하려는
운동들이 존재했죠. 그러면 그 결과는 이런 범죄를 엄밀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보다는 자기 운동의 도구로 삼거나 자기 운동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세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이어 따라오는 세 번째 문제는 해결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번 서울역 사건으로 봤을 때도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 문제, 개방된 공간에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야 되는데, 여성혐오 범죄라고 하면 일단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된다면서 인식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하고, 혐오 범죄에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요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또 무엇으로 가느냐?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엄벌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적정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 체포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분노했어요. 피해자도 분노하셨고, 저 사람이 또 무슨 범죄를 저지를 줄 알고 왜 영장을 기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영장 기각한 사유를 얘기했잖아요.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이기 때문에 기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적정 절차를 지키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기관들은 늘상 어떠한 명분을 들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해요. 수사기관은 여론의 압박을 명분으로 적정 절차를 위반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론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래서 국가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되고 경찰 국가로 갈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게 된다. 또 묻지 마라는 것도 저 섣불리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즉자적으로 이것은 여성이 대상이니까 여성혐오 범죄야, 그래서 여성은 더 많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에 비약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또다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불평등한 대우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중하고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서울역 폭행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일까요? 아니다. 공포를 계속 과장되게 확산시키려 하는 움직임의 제동이 필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오늘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선옥TV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옥의 책 단단한 개인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안 사셨다면 구매해서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